안녕하세요. 중용코딩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작업을 했던 책이 드디어 나와서 인터넷 서점에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은 예약 판매이긴 한데 주말쯤이면 배송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저를 혼낼지도 모르지만 책을 간단하게 15분 동안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제가 저작권자니까 상관없습니다. 제목은 일잘러의 비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제대로 파헤치기라고 나왔어요. 제가 원래 밀던 제목은 여기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조그맣다.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엑셀 밟고 칼타자, 이게 원래 제가 밀던 제목인데 현명한 출판사에서는 저거 말고 이제 다른 제목을 정해주셨습니다. 네, 과연 제대로 파헤쳤는지 보기에 앞서서 뒷장을 잠깐 보면 왜 엑셀 말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써야 하죠?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많이 했던 얘기죠. 일단 표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일은 구글한테 시키고 열심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놀 수 있습니다. 네, 책의 구성입니다. 특히 저희가 힘을 썼던 부분은 엑셀과 달라요, 여기서 잠깐 게을러지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엑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은 여기서 잠깐으로 따로 빼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알면 더 편한 내용들은 게을러지기로 따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만 보셔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제 파일은 전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고요. 목차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엑셀과 비슷한 내용들, 주로 엑셀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엑셀 책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 예를 들어 이제 왜 이런 작업에는 이런 함수를 써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과연 뭔지를 살펴보고 엑셀보다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얘기죠. 공동작업과 클라우드, 배열함수, 앱스 스크립트라는 이 특징들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업을 생각해 볼 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파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본을 생성하고 보고용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필터링을 거쳐서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데이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수식을 변경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로 슬랙이든 이메일이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를 해버리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고용 파일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식을 바꿀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배열 수식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배열 수식으로 수식이 자동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수식을 고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장하고 파일로 공유했던 작업도 자동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이 링크가 유지되기 때문에 따로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고 목적의 파일을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최종, 진짜 최종, 이렇게 엑셀에서 겪었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일장의 나머지 부분에선 드라이브와 스프레드시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버전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권한과 버전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더 자세한 권한 관리에 대한 내용은 8장에 더 추가를 했고요. 2장은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작업법입니다.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과 서식 관련된 옵션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엑셀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셀과 달리 URL을 갖고 접근을 하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new 도메인을 이용해서 빨리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특유한 공동 작업 방식, 댓글과 채팅을 이용해서 유쾌하게 작업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유쾌하죠. 새로 추가된 활동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함수와 수식으로 작업하기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엑셀을 쓰면서도 제대로 이제 고민을 하기 힘들었던 함수와 수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쪽에 이제 어레이 포뮬러나 필터 같은 배열 함수를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개별 함수들에 대한 설명들이 사전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찾아서 보시는 방식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제일 기본적인 함수인 sum이나 if, count, vlookup 같은 함수들은 지각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를 찾아내는 스타트업의 가상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를 사전식으로 나열하면서도 왜 이런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다른 함수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업무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들어서 예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장은 데이터로 작업하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4장은 데이터 정렬, 필터, 피벗 테이블, 그리고 교차 색상이나 조건부 서식, 중복값 삭제, 공백 제거, 텍스트를 열로 분할하는 기능, 데이터 확인과 같이 메뉴에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5장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기능들을 구글 시트에서는 배열 함수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익히고 5장에서 얼마나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뉴에 있는 다양한 정렬 기능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들 중에 어떤 기능을 제대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필터 역시 자동 필터와 필터 보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필터 함수까지 어떤 상황에 이런 기능들을 각각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중 하나인데요. 피벗 테이블을 쓸 때 저희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기억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색상과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5장과 연결될 중복 항목 삭제, 텍스트를 열로 분할 같은 내용을 알아보고 데이터 확인 기능은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좋은 데이터셋을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흔히 저희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헤매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정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엑셀과 별 차이 없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고유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장은 배열 수식으로 엑셀 밟고 퇴근하기라는 챕터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엑셀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 얼마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배열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프레드 함수로 텍스트를 열로 분할하는 기능을, 유니크 함수로 중복 항목 삭제 기능을, 그리고 소트 함수로 정렬 기능을 대체해 볼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배열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기 위해 사용하는 중괄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배열 함수 중에 하나인 어레이 포뮬러라는 함수로 한 수식을 여러 범위에 걸쳐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3장의 함수의 구조에서 나왔던 설명을 이제 배열 함수의 경우에 이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레이 포뮬러를 쓸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어레이 포뮬러를 쓸 수 없는 함수들은 뭔지, 왜 쓸 수 없는지, 어레이 포뮬러가 처리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의 제목은 함수로 데이터 가져와서 분석하기입니다. 여기서 다룰 기능은 크롤링과 쿼리 함수입니다. 크롤링은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이 외부 데이터에는 다른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포함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는 URL 기반이니까요. 다른 구글 시트를 가져오는 import range 함수, 그리고 크롤링을 하는데 사용되는 import XML, import HTML과 같은 함수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매우 강력한 데이터 집계 함수인 쿼리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트 XML과 인포트 HTML로는 실제 웹사이트에서 내용들을 크롤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갖고 있는 재밌는 함수들인 구글 파이낸스, 구글 트랜스레이트,
스파클라인 이미지 함수들로 소소한 작업들을 해봅니다. 특히 이미지 함수 예제는 공을 많이 들인 예제입니다. 7장은 드디어 앱스 스크립트입니다.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앱스 스크립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관심이 많으신 것도 있고 여기에 관한 자료가 많이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앱스 스크립트를 소개합니다. 소개라서 앱스 스크립트에서 굉장히 깊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복사와 붙여넣기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어디에서 뭘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를 예시를 들고요. 왜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를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 가이드와 스택 오버플로우의 주소입니다. 왜냐면 우린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할 거니까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뭐를 할 거냐? 우리는 상품 리스트를 PDF로 출력하고 이 스크립트를 메뉴나 버튼으로 실행을 시키고 트리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스크립트들이 실행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슬랙봇을 만드는 일도 해볼 거고요. 이걸 다 끝내면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어린이가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이걸로만 끝내면 심심하니까 앱스 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책이 다 나왔어요. 1년 동안 고생한 책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장입니다. 8장은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제목은 머리가 고생하면 몸이 편해집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실제로 책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하기 라는 좀 더 명확한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연결해서 조합을 하면 실무에서 생기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또 실제로 실무에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권한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글 설문지의 기본 사용법과 미리 채워진 링크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설문지를 클릭을 줄이는 방법으로 승인 요청이나 내부 데이터 입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input XML과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재고 목록을 만드는 방법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웹페이지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엔 단축키와 색인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색인을 찾아보다가 없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모두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잘러의 비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제대로 파헤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스프레드시트를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엑셀에 이미 익숙하거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꽤 많이 써보신 분들도 충분히 고민해볼 거리들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구글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대폭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교체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챙길 부분들을 충실하게 챙겨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작업하는 동안 저를 이해해준 가족들, 아내와 어린이에게 감사드리고요. 왜 책을 빨리 내지 않느냐? 라고 재촉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십시오. 두 권 사십시오. 전자책으로도 2주 안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중용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